좀 업시키자. 어이. 우리 이제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된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유튜버예요? 우리 이제 나름 온앤오프 되는 것 같아. 아직 부족하긴 한데. 부족해.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우 난리가 났죠 1화. 난리가 났어요. 역시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줄은 몰랐어요. 역시 TVN. 100만 봤네요. 네네네. 드라마 자체가 너무 재밌고 예. 배우분들이 연기 너무 연기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좋아. 저는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런 거를 보면서 정치과 쌤 이야기 듣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같이 보니까. 혹시 1화 안 보고 지금 보시는 분은 일단 1화도 다 보시고 네네네. 이제 2화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바로 예. 시작합시다. 이제 억울하다 이거죠. 저는 사실 그 1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상상일 줄 알았는데 이게 리얼이었어. 근데 저만 약간 통쾌하다고 느낀 건가요? 나도 통쾌해요. 네, 약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예. 유지했었어. 사실 이걸 모르는 헬프님들 많을 건데 명작이에요. 한번 보세요. 진짜 명작. 반전 영화에 아주 근데 거기서 지금 이 육동식처럼 이제 굉장히 피해자 역할을 잘하죠. 맞아. 착한 척, 모르는 척. 이제 그 드라마 영화 봤던 걸 바로 기억하면서 그 역할. 진짜 하시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니까 방금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진무관. 황당하긴 하겠죠. 그 정도요. 경찰 분이 간파하시나? 약간 이 경찰분도 지금 강력 사건 다루고 싶어가지고. 팀장님 팀장님이 하신 거죠? 이러네. 많이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 마동식이란 캐릭터 자체가 또 육동식 아니었어요. 마동석 거기서 어떻게 마동석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저분은 뭐 저 필요 없죠. 벽투가 필요 없죠. 그냥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진실에만 가서 때리면 되는데. 캐릭터 자체가 그냥 사이코패스나 이런 거 떠나서 일단 머리가 좋고 연기도 잘하고 이거는 뭐 본인이 일기를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재능이구나. 아주 익숙해 이제. 또 말을 하네요, 그렇죠? 지난번 그 노숙자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뒤까지 돌아봐 변기 이제. 뚜껑 깨졌다 화장실을 그렇게 청소하진 않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자기 상상이 아니라 정말로 환청이에요. 환청이 들리는 거죠. 본인도 환청인 걸 알면서도 너무 생생하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자기 환청인 줄 알면서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고 대화하고 하거든요. 너 계속 나 무시할 거야? 무시할 거야, 그래. 아니 무시를 안 하면 어떡해. 이게 저희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환청이 아는데도 너무 생생하면 괴롭거든요. 그러면 음악의 기울이라고 하거나 TV 소리의 기울이라고 하거나 이거는 아니면- 일견 이명이랑 또 비슷하네요.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누라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집중을 다른 곳에 하라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이명도 그렇죠. 이명도 그래요. 이명도 다른 소리를 들어야 이게 없어지거든요. 감싼 이 엘리베이터에 위층에 사는 깡패죠, 그렇죠? 네. 우리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진짜 깡패처럼 생겼어. 배출소 딱 올백 머리에 지금 제 머리랑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러네. 네. 근데 지금 자기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니까. 양들이죠. 해프님도 꼭 보세요. 여기 나오는 한니발 렉터라는 배우가 정말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어떻게 캐릭터예요. 죽였는데요? 대박 진짜 대박. 한니발 렉터 박사. 그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였는데요? 사람 어떻게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우스울 수 있어요. 약간 허세 있는 깡패 느낌이고 자기는 진짜 6명을 죽였으니까. 죽였다고 믿을 영화 친구에 많이 나오는 그걸 가지고 여기 얘기만 들어도 안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사시미로 사실. 여기를 어떻게 해? 네,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두개골을 찔러야지. 그렇게 해선 사람 못 죽여. 조언을 지금 해주시는. 내한테 말 깐기가 말 깐다. 보통 우리 몸의 주요 장기는 뼈가 보호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뇌는 두개골이, 배랑 심장, 갈비뼈가. 그럼 사람을 한 방에 죽이려면 어디를 노려야 할까? 어딜 노려야 돼요? 어디를 누려야 될까요? 목이겠죠, 뭐? 여기. 지금 여기 일단 저게 약간 정맥 같은데 근데. 피가 잡은 것, 네. 이리로 보면 여기 쏟아져 느껴지는 데가 내릴 거지. 있어요. 그쵸? 박동 느껴지는데.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이비인후과다 보니까
간혹 이 여기가 부상이 됐거나 아니면 뭐 암 같은 게 여기를 침범해가지고 경동맥이 파열되는 환자를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직접 본 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진짜 온몸동이 피칠감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게 경동맥이 다치면 피가 진짜 많이 나죠. 이게 그 환자는 그 순간 의식을 잃어요. 이게 나가면은. 그때 저희 윈여차 선생님이 그 자리에 바로 계셨어가지고 바로 손으로 맞고 응급실 갔었는데, 아니 수술실로 갔었는데. 잠깐 멈춰볼게요. 근데 방금 목을 그었잖아요. 네. 실제로는 저렇게 목을 그으면은 경동맥은 안 다쳐요. 아까 짚은 것도 약간 앞쪽을 짚었는데 실제로는 약간 이 뒤쪽에 있어요. 여기를 짚어요. 조금 네. 눌러줘요. 이 그래서- 근육 있잖아요. 네. 요 근육 요 안쪽에 있거든요. 네, 여기 이쪽에 있어요. 네, 여기 그으면 이제 여기 바로 숨 쉬는 데가 그어져서 맞아요.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진짜 여기 찌르면은 진짜 구멍 조금 나도 피 엄청 나서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적으로 네, 의학적으로 여기는 숨을 못 쉬는 그러니까 거지. 여기서 육동식이 좀 어설픈 모습을 네, 보였다. 어설픈 모습이다. 살인자라고 네, 하기에는 여기는 찔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약간 어설프게 웃잖아요. 네. 귀엽게 네, 또 나와서. 약간 네. 귀엽잖아요. 귀엽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좋아 사람이. 맞아. 밥상머리에서 이 아버님이 회장 같은. 이게 진짜 회장님. 네. 죄송해요. 밑에는 다 이제 회장님께서 하도 자녀들인 드시고 것 싶다고 같은데. 노래를 근데 하셔서 식사 자리에 다들 긴장을 하고. 아니 그리고 정장을 입고 있어요. 마이까지. 속 아니네요.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식사 자리에 다들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성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목한 식사 자리가 아니. 다들 불편해하고.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다들 억지로 먹잖아. 먹기 네. 싫은. 보통 뭐 나 안 먹어요 그래도 되는데 사위 눈치 보고 잘 먹네. 사이코패스. 간 좋아하면 사이코패스예요. 그건 아닌데 맛있다. 이놈이 입맛까지 나는 입맛까지도 나를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님도 그런 좀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친구는 좀 유약한 캐릭터인데 그래도 이번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이번 건 그 말단 사원 하나가 말단 사원이 걔 육동식이죠. 육동식. 예. 곧 정될 겁니다. 꼬랑지를 자를 거면 확실하게 잘라내. 이런 말을 봐도 꼬랑지를 잘 건 확실히 잘라 이런 걸 봐도 좀 도덕적 윤리적 의식보다 뭔가 착취적이고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고 사실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회장의 아들이고 다 인사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왜 살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뭐 뉴스나 기사로 접하면 뭔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해소하려고 이렇게 좀 살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연쇄 살인에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모르겠어요. 대충은 아시는 눈치인데. 뭔가 사이코패스 성향에 하나 지켜보시겠지. 계신 분들은 뭐 지루하고 따분함을 잘 느낀다고 해요. 정리될 거야. 그 대인 관계도 굉장히 교류를 잘 못하고 거기서의 감정 관계도 되게 얕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쪽에 좀 자극적인 걸 찾으려는 성향도 있고요. 그 다이어리 보면은 회장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맞아. 그런 인정욕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다른 식으로 푼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리고 지금 있어서. 엉뚱한 곳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관심, 맞아요. 딴짓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이코패스라면 앞뒤 안 가리고 무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자기 자신한테 뭔가 피해가 올까봐 되게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다이어리 잃어버린 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그리고 노숙자가 도망친 것도 혹시 이 사람이 신고하거나 그럴까봐 충동적으로 누굴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피해가 안 오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는구나. 계획을 하는 사이코패스들이 많죠. 더더군다나 지적 능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면 더더욱 그런 부분에 꼬리가 안 잡히게 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네. 예. 아니 약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나타나도 무섭긴 하겠다.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할 텐데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요. 아, 자기가 또 죽였다고 깜빡깜빡거려. 그게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1화에서도 말했다시피 살인 현장을 목격한 건데 그 목격 자체도 트라우마인데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또 죽였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라고 생각하죠. 또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 마침 또 깜빡깜빡하는 불 밑에 있어가지고 무섭잖아. 이 배우 이 노숙자 배우 역할 하신 분이 정혜균이란 배우분인데 이분이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살인범이다란 영화에선 사이코패스로 나오셨어요. 아 그래서 연쇄 살인마로. 이번엔 피해자로 여기서는 피해자로 나오는 피해자로. 강아지 뛰어넘어 강아지 무당이다라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윤시윤 지금 역할이
분명히 외상을 당했잖아요. 두부 외상을. 저 그래서 봤죠. 내진탕후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영어로 포스트 컨커셔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외상 후에 두통, 현기증, 뭐 피로, 기억 상실, 흥분, 불면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좀 충분히 쉬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 뭐 음, 집안일, 뭐 모든 거. 뭐 잊으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막 그리고 자꾸 자기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두부 외상 자체만으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계속 터지고 또 실직 위기에 팀장은 괴롭히고 이러니까 더더욱 지금 더 불안정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예.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살인 사건을 자기가 분명히 목격한 그 기억까지 막 겹쳐지면서 막 미칠 것 같은데. 고증도 완벽하네요. 역시 TVN TVN은 최고의 드라마. 예. 아버님이 사실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 맞아요. 느낌인데 트라우마가 있었네. 우창 선생님 말씀대로 외상이 있어요. 머리 상처 외상. 그러니까 흔히 그러네. 항상 여기 그렇게 이쪽에 하고 외상이 있었네. 다녔었네요. 지금 옷이 네, 그 옷이구나. 옷이 마지막 다칠 때 옷이에요. 그 수염도 그렇고 이때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신경 인지 장애가 결국 생기거든요. 뇌출혈도 있고 그 이후로도 이제 후유증이 남아서 어떤 성격 변화라던가 감정 변화나 언어 장애, 뭐 그리고 지적 능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빠가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상처가 나고 목숨이 위협받을 뻔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나중에 연금 받고 살겠다. 나한테는 직업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그게 또 슈퍼 에고처럼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기를 감시하는. 어릴 때부터 아빠를 이제 본인이 존경하고 그것 그렇게 때문에 봤으니까. 경찰이라는 직업을 택했으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캐릭터들이 지금 엄청난 큰 내적 갈등을 겪고 있구나. 그렇죠. 여기에 이제 둘이 이제 술을 마시네요. 분위기가 되게 좋네, 솔직히가요. 그래. 하루에 36명. 40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에서 진짜 우리나라 자살이 많아요. 뭐 진짜 아직도 10만 명당 뭐 20명이 넘을 정도의 진짜 OECD에서도 대표적인 자살 위험 국가고. 신경장님도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드라마랑 꼭 관련 있는 말은 아니지만. 예. 뭐 직업적으로 그런 말 제가 해주긴 가끔 하셔야 돼. 헛걸 보거든요. 헛것을 본다고 고백을 하네요. 아무렇지 않게 고백을 하는. 후배한테도 아니요. 고백 안 했는데. 그러니까 후배한테도 말 안 했는데. 잘생겨서일까요? 말하자면 아니면 술의 힘일까요? 그렇죠. 두 가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분위기와 술 한 잔.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기가 그걸 보는 게.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네요. 치료를 좀 받아봤을 수도 있고요. 그냥 아까 말한 잊어버려요. 한청한 아이, 씨가 참, 어떤 이상한 소리를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증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빠랑 연결시켜 보니까. 무의식이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무의식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다. 귀를 기울이면은 귀를 안 나타나지 기울여 않을까요? 보면 되게 정신과 의사 같은 말을 하시네요. 지금 이건 뭐 직면하라는 건가요? 좀 그렇죠. 무의식이 계속 억압되고 너를 괴롭히는 건 뭔가 너한테 하는 말이 있지 않을까. 저 가봐야 될것 그 같습니다. 무의식을 한번 무의식 자꾸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저기 동식 씨. 직면을 해봐라. 걱정 마시고. 또 위기가 생겼네. 어디서 이렇게 인상이 이러신 분들도 잘 모셔오셔가지고. 진짜 깡패 같아. 아빠가 또 오지 마렴, 걱정을 야. 하네요. 이게 1화 막판에도 위기가 있었는데 팀장 이번에 어떨까? 매화 끝에 약간 이런 긴장씬이 있어. 뛴다. 심장이 뛴다. 그렇죠. 당연한 반응이죠. 이제 파이터와 플라이트라고 원래 우리 사람들은 뭔가 그 위기 상황, 옛날에는 뭐 동물한테 잡혀 먹히거나 혹은 사냥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사냥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심박동이 빨라지고 교감증 향진되면 심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많은 피가 가고 손에 땀이 나고 이건 뭐 이제 나무 같은 거 타기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되면 다른 필요 없는 그런 곳은 피가 좀 적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안 그래? 보통 이제 도망가라는 신호죠. 대부분. 야, 내일? 네, 도망가라는 신호죠. 아니다. 이건 겁먹은 게 아니라 피가 끓고 있는 겁먹은 거죠? 겁먹은 거죠. 얼마나 겁이 나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두근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성향이 이제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도파민이나 약간 이런 게 항진될 때 이제 기분 좋은 걸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맞으면은
플라이트죠. 이제 도망쳐야 진짜 벌벌 떨잖아요, 사실. 그리고 진짜 근데 긴장되고 그러면은 벌벌 떨려요 몸이. 이게 엄청나게 펌핑되고 이러니까 심장도 그렇고. 뭐야 이 새끼. 저도 사실 3명까지는 돼도 4명은 쉽지 않거든요. 아, 네. 아 본인이요? 도망치기 쉽지 않다는 아니 거죠? 고대 네. 몰라요? 고대 불주먹? 아 이거 뭐 불발이었죠 불. 그렇게 아버님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들 하나 잘못 둔 죄로.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약간 지금 약간 지금 경계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다른 세상 가셨잖아 지금. 그지. 아 이렇게 맞으면 진짜 근데 사람이 너무한다. 하지 말라. 아까 경동맥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요. 경동맥을 찾아야 되는데 코피가 나네요. 어. 아 무릎 꿇었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네. 그러니까요. 사실 되게 완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무너지는 거니까 좀 슬프다. 감정 표현도 잘 못하시던 아버님이. 약간 슬프네 근데. 예전하게 왜 이러실까? 원래 이놈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한데 지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남한테 피해 비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못난 애비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발 좀 강해지라고. 얘기를 하시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다 제자 놓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플라이트를 했을 거예요. 아. 그런 모든 상황에 갈등 상황에 플라이트를 하고 싸우지 않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성격이죠. 아 뭔가 비디오를 보나? 약간 바뀌었나? 되게 착하네. 주변 노랑원 부탁이 있는데. 놔주네. 우리끼리 얘기하고 싶으니까 아버지는 좀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라. 모시고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래. 발성이 되게 좋으시네. 그래서 험한 걸 보여드리면 안 되지. 동식이 야, 동식아, 당장 잘못했다 위로. 야, 잘못했다고 밀어.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현실적인 가장 반응이죠. 현실적인 근데 지금 되게 세 보이는 사람 2명이 나갔어요 일단. 다행이다. 근데 다시 들어갔어. 아 다시 들어왔네. 아 이게 아, 그래도 반으로 줄 수 이제 있었는데 3명 전력을. 됐으니까 해볼 수 있겠네. 불안당 또 아 이건 제가 아는 영화가 아니네요. 불안당이 요즘 나온 영화 아닌가요? 그 그건 모르겠다. 설경구랑 되게 지켜봐주네. 그래도 매너가 좀 있으시네요. 고기 먹고 싶다. 돼지갈비 맛있게 구우셨네. 갑자기 지켜보지 그냥. 근데 지금 주로 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무슨 짓 할지 모르겠잖아요. 원래 로봇 합체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 국물이구나 국물 지금 국물 시키셨어. 와. 저거 뜨거울 텐데. 화상. 갑자기 왜 이래? 아, 이 친구한테 또 명치 밟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나 보다 저거. 예전에 빵을 주름 잡던 조폭 대가리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식당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아니 저러면 저거 부어버릴까봐 못 움직일 수 있겠다. 진짜 부어버릴까. 게다가 지금 명치를 밟았잖아요. 이러면 호흡이 횡격막이 밑으로 못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일단 저게 얼굴로 넣으면 얼굴 다 화상 입으니까. 또 사람이라는 건 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고 겁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아니라고 했던 캐릭터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사실 겁이 나는 거지. 영화는 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위에 덮쳐서 쟤를 때리면 된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갑자기 끓는 기름 손에 들고 진짜 부을 것 같은 느낌을 주면은 넷이 당연히 제압은 가능하겠지만 엄청 다치겠죠. 지금 이런 아무것도 무서워할 거 없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표정이 착해 보이네 갑자기. 누가 시켰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1화, 2화 리뷰를 해봤고요. 뭐 전개상 많은 부분을 또 리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너무 재밌는 드라마니까 한번 1화, 2화 가서 보시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최고의 드라마가 아닌가. 올해 올해가 거의 끝났구나. 올해 결산 거의 최고의 드라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 있게 의사가 권해드립니다. 의사가 권한 드라마. 작가가 보내드립니다. 의사 작가가 권해드립니다. 네네. 재밌게 리뷰했으니까 한번 또 보시고요. 드라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